네, 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즐 서점입니다. 버즐 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 권 혹은 두 권씩 기후정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권의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는 다오 요이치라는 작가가 쓴 방사능에 지지 않는다 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켈 플린이 쓴 버려진 섬들입니다. 네, 이번 방송 주제로 기후 부정의로서의 핵발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송이님도 핵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골라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그 방사능에 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부터 그 이후 10년 동안 재해지인 이타테 마을 이라는 곳을 재생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다오 요이치는 1941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릴 때 히로시마에 살면서 원폭을 경험한 것이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에는 도쿄에 살았었는데 사고 직후 친분이 있던 그 물리학 연구자들하고 소통을 바로 하면서 현지의 방사능 수치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처 방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술전략전문위원으로 정부에 좀 참여 당시에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 일본 정부의 아니라고 좀 느릿한 대처 그리고 사고 후에 모교인 도쿄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의 모교이기도 하지만 일본 핵발전의 중심부 관료들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하대요. 도쿄대 공학부가. 근데 너무 거기가 그때 휴교령처럼 잠시 그 사고 이후에 학생들도 없고 교수들도 없고 막 이러면서 침묵이 된 상태였대요. 그러면서 왜 대처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어떤 식의 전문 지식인으로서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분개를 해서 뜻이 맞는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바로 NPO 법인을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재생회라는 것을 만들고 자신의 블로그에 후쿠시마 그 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호소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살면서 그리고 그 재생회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담긴 거고요. 3월에 사고가 났잖아요. 6월에 바로 이 활동을 하다가 6월에 아예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후쿠시마까지 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더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저자의 이력을 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서 핵발전의 위험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뭐 시민과학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자가 시민과학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시민과학자는 좀 절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저자의 이력도 되게 흥미롭고 그 약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또 관련된 전문가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 후쿠시마 재생회라는 게 만드는 게 뭐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책에는 그런 계기부터 2020년까지 이제 활동과 그런 재생에 같이 했던 함께하는 후쿠시마에 살지 않지만 뭐 전문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와서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진짜 되게 참혹한 사고죠,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자연을 대하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을 사회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자치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재생이란 인간과 자연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책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과 끝에 진정한 문명은 산을 훼손하지 않고 강을 더럽히지 않으며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다나카 쇼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 환경 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두 번이나 앞과 끝에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를 좀 되돌아보고 이와 다른 진정한 문명을 만들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쿠시마 재생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실천하고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모두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일본 정부의 핵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일본 시민들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도 인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 책을 안 읽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참여를 되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이 사실 되게 두꺼워요. 한 400쪽 정도가 되는데 이 책 내내 이제 그 함께 참여한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담으면서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도쿄전력 그리고 정부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력을 독점 공급하게 만들고 그런 부패 카르텔이 있는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던 시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게 한나 아렌트의 말인데 본인이 해석한 한나 아렌트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 개인의 자립적인 활동,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진정한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현대인은 사유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이 활동은 생산활동, 제작활동, 협업활동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공공공간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협업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기존의 행정기관이 공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국가가 공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공공공간의 창출과 협력적인 행동이야말로 악한 전체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네, 이 인용을 소개해 주셨던 진정한 문명은 산을 훼손하지 않고 강을 더럽히지 않으며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 이 인용구도 그렇고요. 협력적인 행동이야말로 악한 전제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용구도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생명을 편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응원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책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버려진 섬들이라는 책인데요.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표지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나 그 부제가 인간이 떠난 자리에 피어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캘플린이 이제 세계 각지에 인간이 거의 살지 않는 인간에 의해 재지역이 된 곳들을 탐사하면서 그 현재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를 해요. 전쟁으로 이제 황폐화되어서 버려진 언덕, 뭐 1차 대전에 이제 참호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1차 대전이 그때 참호가 파여져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곳들이나 아니면 여전한 분쟁으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들, 뭐 DMZ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그 외에 이제 키프로스 쪽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예, 그러고 도시를 이제 번성하게 하던 산업시설이 떠나면서 무정부 지역이 된 마을 하면서 디트로이트나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패터슨이라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이제 체르노빌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핵겨울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사실 저는 버려진 섬이라고 해서 그 핵발전 그 사고로 인한 섬들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들을 들여다보니 아주 이렇게 그런 색다른 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크게 훼손된 지역에서 저자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나 약간 그 소재 같은 것만 들으면 왜 그 인간 없는 세상이란 책처럼 인간만 없으면은 자연이 이렇게 잘 빨리 회복한다.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책은 아니고요. 이제 그 각각의 장소가 겪었던 그런 역사적 순간들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훼손을 당한 자연의 그런 슬픔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이 비인간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 지역에 살던 자연이고 그곳에 이제
책에선 버려졌다고 표현하는데 남겨진 그곳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거를 소개하는데 이 문장이나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체르노빌도 그런 장소 중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1986년 4월 26일에 체르노빌 사건,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그 이 핵발전소가 있었던 곳은 프리파트라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있는 파리시우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을 해서 그곳에 버려진 이제 건물들, 그리고 번성하는 야생동물과 숲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 주민 이바노비치를 만납니다. 그 과정들,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발전소가 있던 이 프리파트라는 곳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 왜 후쿠시마도 다 강제 이주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식의 일이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파트도 정부 당국에 의해서 주민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버려진 곳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하면 그 일어난 곳이 되게 황폐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약간 죽음의 땅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거기가 정식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살 수가 없고 이주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곳이고, 그래서 방사능 수치도 여전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다크 투어 같은 거 가끔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공간 외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너무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인데, 놀랍게도 이제 많은 야생동물이 현재 살고 있고 나무도 무성하고 심지어 적은 숫자지만 입안처럼 몰래 돌아와서 사는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생명들이 이제 각자 이유로 오염된 땅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다큐멘터리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엄청난 숲도 있고 야생동물도 있고 사람도 사는 걸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여기 좀 신기하다, 뭐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얘기도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생각하기에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생명력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이곳이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여전히 심각한 오염 상태인 땅이고, 근데 야생동물들이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들은 많은 인간과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것보다 이곳에 오염된 땅에 인간 없이 사는 게 덜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오고 이곳에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오는 주민 역시 강제로 피난을 가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삶의 그러니까 맥락이 끊긴 거죠. 그래서 맥락 있는 삶의 장소로 돌아오는 게 그 사회적이거나 관계적인 그런 걸 속어 당하지 않고 낯선 곳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이들이 돌아온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 몰래 걸어서, 원래 그 피난 간 곳에서 이곳까지 뭐 교통이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왔다고 해요. 이방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걸어 집으로 오고 왔는데 수도도 나오지 않고 기반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돌아와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프리파트에서 많은 생명을 만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죽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생명들이, 야생동물이 번영하고 뭐 번식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과 실제로 이제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 이웃들은 처음에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다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돌아왔다고 했고 산다고 해도, 근데 야생동물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땅이 아님에도 여전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책 버려진 섬들과 앞서 소개한 책 방사성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 두 책을 좀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그 첫 번째 소개한 이 방사능에 지지 않는다 주민들도 그 버려진 섬들에 나오는 그 이반처럼 가장 이제 힘든 게 그 자신들의 삶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특히 이곳이 되게 산이나 땅 농사를 짓거나 임업과 농업을 주로 하던 곳이어서 그 땅과 산 자체가 자신의 삶이랑 거의 동일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책 모두 그런 곳에 살면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뿌리내리고 자기가 살았던 대지와 연결된 감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잃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이곳과 연결됐는지 그런 거를 되게 알기 어려운 그런 상실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람들이 다. 네. 그래서 두 책은 인간이 만든 이제 죽음의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 방법 혹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효율적인 기술로 핵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지, 정말 또 그게 미래를 위한 판단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좋은 책 두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